스파이더맨과 베놈, 벤 라일리와 엑스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코믹 스토리와 풀스토리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오래된 이야기부터 새로운 이야기까지 재미있게 풀어 보여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다크웹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벤 라일리는 90년대에 피터 파커의 클론으로 등장했어요. 그는 가끔씩 피터의 친구나 적으로 나타나곤 했죠. 그는 비욘드 코퍼레이션에 의해 스파이더맨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억이 조작되었어요. 이후 그는 피터가 자신의 기억과 삶을 훔쳤다고 믿게 되었고 기생생물 같은 물질과 결합해 카즘이라는 빌런이 되었습니다. 베놈, 즉 에디 브록은 현재 킹 인 블랙의 위치에 있으며 자신이 머리디우스라는 악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 속을 여행하고 있어요. 최근 그는 자신의 아들 딜런을 죽였다고 믿었죠. 매들린 프라이어, 일명 고블린 퀸은 진 그레이의 클론이며 최근 림보의 여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엑스맨은 잘 아시다시피 크라코아 시대에 활동 중인 엑스맨입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 이제 다크웹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뉴욕의 바쁜 거리 위로 눈이 내리는 가운데 벤 라일리와 자니는 연말 선물을 구경하며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벤의 이름을 부릅니다. 벤이 돌아보니 피터와 MJ가 서 있습니다. 피터는 크리스마스에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내 물건 좀 돌려줘야겠어 라고 말합니다. 벤은 당황하며 묻습니다. 무슨 물건 말이야? 알다시피 모든 걸 말이야. 피터가 대답했어요. 그는 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벤이 항의하려는 순간 피터는 그의 가면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을 거야. 피터가 말했어요. 사실 눈과 뇌도 가져가야겠어. 이제 네 본 모습을 드러내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데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으로 말이야. 그 끔찍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가운데 벤은 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기분 나빴겠지. 그렇지 않아. 그들이 네게서 가져간 모든 것을 마주한다는 건. 매들린 프라이어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림보에서는 감정이 힘이 돼. 그녀가 말했어요. 고통과 후회는 이곳의 화폐지. 난 그것들을 슬픔의 낫서로 응축했어. 이 낫은 내가 림보의 악마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징이야. 하지만 이곳의 마법을 위로 끌어올리려면 네가 집중해야 해. 네 아픔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겠니? 벤은 가면을 내렸으며 대답했어요. 고통이 에너지라면 난 이미 넘쳐나고 있어. 매들리는 그를 보며 말했어요. 좋아.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우린 다 되찾을 거야. 몇 달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를 마친 매들린에게 계획은 이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림보의 텅 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벤이 물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뭔가요? 매들린은 설명했어요. 그녀가 필요한 것은 크라코아 뉴욕 기지에 있다고. 하지만 약속에 따라 그녀는 아기를 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녀는 덧붙였어요. 소중한 잔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지. 그렇지. 그래서 그녀는 에디 브록의 도움을 구한 것이었어요. 다음 방의 문이 활짝 열리자 에디가 들어왔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그가 말했어요. 그래. 네 아들 말이야. 매들린이 대답했어요. 내가 널 도와줄게. 우린 둘 다 원하는 걸 얻게 될 거야. 하지만 먼저 네 마음에 짐이 너무 많아 보이는구나. 이 짐을 조금 덜어보는 게 어때, 에디? 매들린은 에디 브록의 기억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의 상태를 과거 90년대 베놈 시절로 되돌렸습니다. 에디가 완전히 제압되자 매들린은 강렬한 노래를 부르며 림보의 악마들을 결집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텍사스 테남이라는 구절을 계속 반복하며 주문처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림보 전체에 울려 퍼졌고 현실 세계에도 스며들어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는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냈어요. 갑자기 뉴욕 곳곳에서 악마들이 사물에 들러붙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반대편에서 피터의 스파이더 센스가 강하게 울렸어요. 그는 곧바로 슈트를 입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였죠. 빌딩 꼭대기에 올라서자 그는 악마에 의해 조종당하는 수많은 물건들이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래서 크리스마스에 록펠러 센터엔 절대 안 간다니까 피터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스파이더맨만 이 혼란에 뛰어든 건 아니었어요. 몇몇 엑스맨들도 싸움에 합류했고 림보의 악마들과 싸우면서 이번 혼란의 배우가 누군지 대충 감을 잡게 되었어요. 히어로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매들리는 이제 헬로우스 이브라는 새로운 악당으로 거듭난 잔인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새 친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한편 뉴욕의 혼란 소식이 퍼지면서 노먼 오스본은 사무실에서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그는 갑자기 뉴스를 끄고 의자를 돌려 과거 피터를 구할 때 입었던 황금 글라이더 프로토타입 슈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이게 나쁠 건 없겠지.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한 목소리가 그를 가로막았어요. 이봐, 노먼. 날 기억하겠지? 노먼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너 피터처럼 들리는군. 그럴 거야.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야. 내 이름은 벤 나일리야.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나지. 원하는 게 뭐야? 그게 좀 복잡해. 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원하는 건 있어. 다만 말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내 기억들 중 일부는 피터의 것이었고 일부는 내 것이었어. 그런데 피터의 기억은 전부 잃었어. 피터는 돌려주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자면 그 기억들 중 몇 개는 중요한 것 같아. 더 나쁜 건 피터가 내 기억조차 온전히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야. 그가 남긴 것들은 대부분 고통과 배신뿐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떠올릴 때 사실 기억나는 건 피터뿐이야. 벤이 말했어요. 노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황금 글라이더 슈트의 활성화 코드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슈트가 작동하기 전에 벤이 그의 등을 걷어차 벽으로 내던졌어요. 노먼은 피를 토하며 슈트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고 거의 벤을 제거할 뻔했죠. 슈트를 착용한 노먼은 헬멧을 쓰며 말했어요.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덧붙였어요. 하지만 내 신장이 다쳤고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걸 알겠어. 벤은 리모컨을 집어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재밌는 얘기지. 내가 피터로 위장해서 그의 장비를 전부 가져왔거든. 잘 봐. 그는 버튼을 눌렀고 글라이더가 노먼의 발밑에서 폭발하며 그를 땅에 쓰러뜨렸어요. 벤은 노먼에게 다가가며 이어 말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속죄를 시작해볼까? 하나, 둘. 그는 힘을 잃은 노먼을 주먹으로 계속 내리쳤어요. 한편 다른 곳에서 매들린 프라이어는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요. 우린 약속을 했잖아.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그건 전의 일이야. 전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녀가 물었어요. 베놈이 어둠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그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 전이지. 이제 그를 죽이고 복수를 완성할 거야. 베놈은 말을 마치고 도약하며 사라졌고 메들리는 중얼거렸어요. 우린 그를 다루기 쉽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의 기억을 너무 많이 빼앗아버렸어. 할로우스 이브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맞아. 내 생각에도 그래. 도시로 뛰어오르며 옛날 사납고 뇌를 먹는 베놈은 외쳤습니다. 스파이더맨의 뇌를 먹어주겠어. 림보의 악마들이 뉴욕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피터 파커는 혼돈 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는 사람을 먹으려 드는 나무와 날아다니는 책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점점 통제 불능으로 가고 있네. 그가 중얼거렸어요. 노먼이 긴급 호출을 보낸 상태였고 이는 피터를 걱정하게 했어요. 평소라면 노먼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곤 했으니까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피터는 오스코프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노먼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벤 나일리가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 보니까 네 상사가 미끄러져 넘어졌나 보네. 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밤이지 안 그래? 너야, 벤? 제발, 피터가 말했어요. 카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며 피터는 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느낄 수 있었거든. 정말 다행이다. 괜찮은 거지? 벤은 어두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짐작컨대 네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겠지. 피터, 넌 날 버렸어.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삶을 되찾으러 돌아왔어. 이 도시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고통받게 될 거야. 뭐라고? 잠깐만, 이 모든 걸 네가 한 거야. 설마 내가 널 잊었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한 거야? 피터는 잠시 주저하며 스파이더 센스를 의식했어요. 스파이더 센스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잠깐. 그에게는 통하지 않지. 그렇지. 피터가 묻기도 전에 베놈이 웃음소리를 내며 날아들어 피터의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오, 피터는 자신이 꼼짝 못하게 된 상황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다시 일로 돌아가야겠군. 잘 가라, 피터 파커. 피터는 몸을 일으켜 베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에디, 안 돼. 우린 베놈이다. 베놈이 말을 끊으며 외쳤습니다. 피터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 말 이상하게 들리지 않길 바라는 건데 좀 더 바보처럼 들리는 것 같아.
베놈은 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린 어느 때보다 명확히 생각하고 있어. 네가 원하는 걸 한번 맞춰봐. 힌트는 뇌와 운율이 맞아. 피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냥 뇌겠지. 네가 원하는 건 내 뇌를 먹는 거야. 맞아. 베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피터는 베놈에게 주먹을 날리며 외쳤어요. 아쉽게도 안 돼. 베놈은 우렁찬 소리와 함께 반격했어요. 평소라면 피터는 스파이더 센스로 이를 피하거나 충격을 줄일 수 있었겠지만 요즘 그 능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죠. 그는 몇 초만이라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베놈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베놈은 피터를 외부로 묶어 던지더니 또 한 번 강렬한 펀치를 날렸어요. 베놈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쉽잖아. 내 뇌가 너무 작아서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군. 야, 내 뇌는 네가 쉽게 먹을 4가지 코스 요리가 아니야. 베놈. 피터가 반박했어요. 그리고 내 스파이더 센스만이 내 무기는 아니지. 난 아직 도망칠 줄 알아. 피터는 주변 사람들을 멀리 유도하기 위해 공중을 휘저으며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가는 길에 그는 신문 가판대에서 잡지와 라이터를 집으려 했지만 살아있는 가판대가 그를 먹으려 들었어요. 베놈이 따라잡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숨이 차오르냐? 내 허약하고 맛도 없는 뇌처럼 내 패도 한심하군. 피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내 뇌의 맛 프로파일에 대해 논쟁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다른 계획이 있지. 그는 잡지에 불을 붙였어요. 베놈은 코웃음을 쳤어요. 네가 이 조그만 불꽃으로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뇌는 정말 산만한 식사감이야. 피터는 불타는 잡지를 흔들며 말했어요. 널 겁주려는 게 아니야.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전부 불태워버릴 거거든. 갑자기 살아있는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고음의 소리 파장은 신비오트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피터는 앞으로 달려들어 베놈의 통제에서 에디를 해방시켰어요. 나무들은 멀리 뛰어가며 피터를 몬스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피터는 그들에게 다가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농담이었어, 알지? 너희를 태울 생각은 없었어, 나무들. 그때 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피터 파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야. 그리고 오늘 같은 밤엔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 피터가 돌아보자 매들린 프라이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이랑 정말 닮았군. 매들린은 손을 들어 피터를 조용히 시키며 말했어요. 그래, 많이 들었어. 하지만 그 이름을 꺼내지 마. 화가 나서 네 입을 가져가 버릴지도 몰라. 그게 가능한 일이야? 피터가 물었어요. 맞아, 매들린이 대답했어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걸 잊어버려. 우린 에드워드 브록이 필요한 비밀 작업을 하고 있거든. 그 순간 살아있는 우체통 2개가 에디를 들어 올려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야, 에디를 데려가면 안 돼. 피터가 항의했어요. 그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매들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관점의 차이지. 결국 그는 내 뇌를 먹으려고 했잖아. 좋아. 제정신 아니야. 피터가 마지못해 인정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너희가 걱정해야 할 건 따로 있어. 우리 공통의 친구가 이제 할 일을 끝낸 것 같거든. 그 순간 벤이 위에서 뛰어내리며 나타났어요. 안녕, 피터.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여기서 장면은 잠시 전으로 넘어가 모든 혼돈이 시작될 당시 엑스맨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맨해튼 거리는 선물을 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더욱 붐볐어요. 진 사이클롭스, 매직은 다음 가게로 향하며 도시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 대의 살아있는 버스, 우체통, 그리고 스쿠터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진은 즉시 다른 엑스맨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매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자. 트리하우스는 공격받지 않았어. 매들리는 크라코아를 어떤 식으로든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법적으로 묶여있거든. 다른 엑스맨들이 도착하자 아이스맨은 악마 몇 마리를 얼리며 물었어요. 좋아, 계획이 뭐야? 그냥 방어만 하는 거야. 사이클롭스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공격도 해야 해. 좋아, 매직이 말했어요. 림보로 가는 포털 바로 준비할게. 그녀는 사이클롭스, 아이스맨, 파이어스타를 텔레포트 시키기 시작했고 연말 동안 뉴욕이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결심했어요. 진은 가는 길에 하복을 데려가자고 제안하며 그가 바로 길 아래에서 환한 쇼핑카트 무리를 상대하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진, 사이클롭스, 매직이 사라지자
파이어스타와 아이스맨은 공사 장비가 날뛰는 것을 막는 데 집중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아이스맨은 한 악마가 도망치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악마는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다. 바보들아. 너희 중 누구도 림보의 힘에 대항할 수 없어. 아이스맨이 파이어스타를 보며 말했다. 저 녀석을 계속 쫓아야 할 것 같아. 악마는 로커펠러 센터로 날아가 상징적인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자리 잡더니 어둠의 마법을 내뿜었다. 한 아이가 위를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저 나무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 아이의 엄마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정말 역겹다. 이 도시는 항상 이래. 트리는 비틀거리며 끼익 소리를 내며 변하기 시작했다. 오, 맙소사. 이제 죽을 시간이다. 고블린 여왕을 섬기는 건 정말 즐겁군. 악마에 사로잡힌 나무는 아래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사람들을 휩쓸었다. 아이스맨은 재빠르게 움직여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파이어스타, 그가 외쳤다. 이제 나무를 처리해줘. 파이어스타는 불꽃 능력을 사용해 공격하며 물었다. 그래도 나무는 나무 맞지?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걸 보고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순간 휩 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이더맨이 현장에 나타났다. 와, 그는 말했다. 영원한 삶을 기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전쟁을 시작하다니. 그래서 오르키스가 너희를 안 좋아하는 거겠지. 나무는 사납게 움직이며 근처 건물을 때리고 한 사람을 끌어냈다. 영웅들은 재빨리 그를 진정시키며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어스타는 그를 구하고 아이스맨은 얼음으로 건물의 구멍을 막았다. 구해줘서 고마워. 아이스맨이 스파이더맨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스파이더맨이 대답하며 나무를 거미줄로 묶었다. 도시가 악마의 소굴이 되었을 때도 내가 처리했었지. 이번엔 누구 잘못이야? 아이스맨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건 사실 슬픈 이야기야. 그들은 진 그레이의 오래된 클론이 슬프고. 아, 더 말하지 마. 스파이더맨이 말을 끊으며 말했다. 나도 클론 문제로 골치 아파. 명절마다 더 복잡하게 만들지. 하지만 곧 악마에 사로잡힌 나무가 거미줄과 얼음을 뚫고 나오며 외쳤다. 나무는 너희가 싫다. 스파이더맨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서 매년 시장실에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부탁하는 편지를 쓰는 거야. 파이어스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다른 애들은 림보에서 더 재밌게 놀고 있길 바란다. 한편 림보에서는 매직이 모두를 순간이동시키며 말했다. 멀리 이동시켜 몰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녀는 작은 산이 그들에게 던져지는 것을 보며 덧붙였다. 메디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거대한 바위가 그들을 향해 날아오자 사이클롭스가 물었다. 내가 이거 날려버려도 돼? 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내가 잡을게. 그러나 진이 능력을 사용해 바위를 잡으려 할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녀는 점점 비정상적으로 피곤해졌다. 매직이 갑자기 외쳤다. 안 돼. 저건 수면 악마야. 우리를 다시 순간이동시킬게. 그러나 그녀가 행동하기도 전에 악마들이 그들을 압도해 4명의 돌연변이를 모두 잠들게 만들었다. 지구로 돌아와 보니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다. 나는 고통받는다. 인간의 불꽃 속에서 타오르며 이 세상은 끔찍하다. 지옥이라니.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악마가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파이어스타는 이 혼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 이건 정말 우울하네. 아빠가 다음 주에 이 트리를 보러 오신다는데. 아이스맨은 빠르게 불타는 나무를 얼려버리며 그 헛소리를 멈췄다. 그 고통을 끝내줄 수는 없지만 입이라도 다물게 할 순 있지. 군중들이 엑스맨을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자 파이어스타가 물었다. 잠깐, 우리한테 야유하는 거야? 아이스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왜 우리한테 야유하는 거야? 팀 버튼이 이런 거 할 땐 다 좋아했으면서 우리는 안 돼. 스파이더맨이 그들 옆에 착지하며 고개를 저었다. 좋아. 이런 일이 벌어졌네. 확실히 다시는 팀으로 활동하지 않는 게 좋겠어. 서로 궁합이 너무 안 맞아. 그때 스파이더맨은 노먼 오스본으로부터 도움 요청 신호를 받았다. 그가 거미줄을 휘감으며 멀어지면서 외쳤다. 뭐든 하고 있는 거 잘 해결하길. 그리고 내 말 명심에 절대 클론 되지 마. 한편 림포에서는 진과 매직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가운데 사이클롭스와 해복이 서서히 깨어났다. 사이클롭스는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메디에게 동정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항상 이런 짓을 한다니까. 사이클롭스가 투덜거렸다. 해복이 대답했다. 난 뭔지 알아. 내가 앞장서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뒤에 남겨지고 소모되고
버려진다는 게 어떤 건지. 난 그녀를 이해할 수 있어. 우리 둘은 같은 사람이야. 사이클롭스는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너 지금 뭐 입고 있는 거야? 해복은 자신의 낡은 로브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좀 봐줘. 이러고 깨어난 거라고. 그리고 화제 돌리지 마. 사이클롭스는 다리에 묶인 사슬을 보며 말했다. 어쩌면 이걸 부술 수 있을지도. 하지만 그의 초점은 바뀌었다. 텔레파시로 아무하고도 연결할 수가 없어. 긴장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메디의 목소리였다. 그건 내 텔레파스가 지금 쓸 수 없기 때문이지. 사이클롭스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우릴 풀어줘. 뉴욕은 지금 지옥 그 자체야. 메들린은 비웃으며 말했다. 뭐가 새롭다고 그래? 갑자기 여름 형제를 묶고 있던 사슬이 흔들리더니 둘의 머리를 세게 때려 그들을 기절시켰다. 메들린은 웃으며 말했다. 재밌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야. 난 내가 원하는 걸 모두 얻을 거고 너희 둘은 그걸 지켜보게 될 거야.